50대 이후 인생의 황금기를 준비하는 마음가짐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인간관계의 폭이 줄어들고 때로는 친구들과의 소원함도 찾아오지만 이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변과의 관계도 소중하지만 인생 후반전에서는 우리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챙겨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이지요. 물론 소중한 인연과 완전히 등을 돌릴 수는 없지만 때때로 가까운 이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홀로 지내는 것이 너무 외롭다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오히려 그 시간을 더없이 즐겁고 풍요롭게 보내시기도 합니다. 이처럼 행복한 노년의 삶을 영위하시는 분들은 노후의 행복 조건이 무엇인지 일찍이 깨닫고 그에 맞춰 준비하고 살아가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특히 퇴직을 앞두고 여러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60대, 70대를 넘어 늘 웃음꽃이 피어나는 행복한 인생 후반전을 위한 지혜로운 삶의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60대 이후 행복한 노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지혜로운 준비가 필요합니다. 첫째,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부분은 바로 건강입니다. 요즘은 60대, 70대에도 예전보다 훨씬 활기찬 분들이 많지만 건강은 결코 장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현재 60세인 남성의 경우 70세까지 살 확률은 10명 중 9명, 80세까지는 7명, 90세까지는 23명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60세 여성의 경우 70세까지 9명, 80세까지는 89명, 90세까지는 약 5명이 생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가 60세 이전까지 돈과 명예 같은 사회적 지표의 삶의 가치를 두었다면 60세 이후부터는 건강이야말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자산이 됩니다. 재산이 많든 적든 인간이라면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기에 아무리 성공하고 돈이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그 의미가 퇴색되기 마련입니다. 60세 이후 부부가 함께할 시간이 대략 25년 정도 남는다고 합니다. 그중 60대, 70대까지 약 15년간은 두 분 모두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한강변을 따라 산책을 하거나 설악산의 단풍을 즐기고 전주 한옥마을에서 전통의 멋을 느끼는 등 소중한 추억을 쌓는 데 집중하시길 권합니다. 이후 약 10년간은 배우자 한 분이 아플 수 있는 시기입니다. 아프면 새로운 것을 함께 배우거나 여행하기가 쉽지 않고 병원비 부담도 커지기 시작합니다. 80대에 들어서면 부부 중 한 분만 남게 될 확률이 높아지며 배우자를 떠나보내는 슬픔을 겪고 홀로 노후를 보내야 하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사실 노년의 삶은 아프거나 누군가를 간병하거나 홀로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미리 인지하고 준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닥치지 않은 일이라며 별다른 준비 없이 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배우자의 간병과 질병으로 인해 병원 출입이 잦아지고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렵게 모아놓은 노후 자금이 치료비로 모두 소진되는 안타까운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처럼 70대 이후부터는 예상했던 어려움이 현실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이전에 부부가 건강한 시기를 함께 행복하게 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서로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건강을 최대한 지키고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아프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후회하는 것은 이미 늦은 일입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후 질병으로 인한 사망 원인 1위는 암이며 심혈관 질환과 뇌질환이 그 뒤를 잇습니다.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남성의 경우 음주와 흡연을 조심하고 고지방 식습관을 개선해야 합니다. 특히 40대에도 높은 비만율을 보이는 남성이 많은데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 될 수 있으므로 식습관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꾸준한 운동이 중요하며 마음의 안정을 위한 명상이나 독서, 그리고 숙면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부부 중 한 분이 아플 경우 건강하던 다른 한 분의 건강까지 급격히 약화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배우자의 사망이라는 큰 슬픔을 겪으면 건강했던 나머지 한 분의 수명 또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60세인 부부에게는 건강을 함께 지킬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약 15년 정도 남아 있습니다. 100세 시대인 만큼 서로의 건강을 내 건강처럼 여기고 함께 식단을 관리하고 운동하며 정보를 공유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둘째, 경제력을 꾸준히 길러야 합니다. 60대 이후에도 능동적이고 활기찬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경제력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노후 대비를 위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져 120세 시대까지 언급되는 요즘, 노후를 위한 충분한 자금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노후에는 유료비, 생활비 등 예상치 못한 다양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한 90대 어르신이 폐지를 주워 동전을 버는 모습을 보며 이전에 경제력을 키워둘 걸 하며 후회하는 말씀을 듣곤 합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경제력을 높여 앞날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인생 후반전에 무슨 도전이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새로움이 없다면 뇌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뇌는 쓰지 않으면 늙어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고 노후가 되면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예전에 해보고 싶었던 것을 배워보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60대 이후에도 새로운 도전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다도 배우기, 서예 익히기, 혹은 작은 공방을 여는 것 등 다양한 취미 활동을 할 때도 어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자신이 가진 기술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창업을 하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도 자금은 필수적입니다. 또한 이는 가족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60대 이후에는 자녀분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을 확률이 크지만 아직 손주도 있고 자녀에게 전혀 돈이 들어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모든 것을 다 해주어서는 안 되지만 손주의 교육비나 부동산, 결혼 비용 등 어느 정도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특히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이지요. 60대 이후에는 좋은 음식을 가려 먹고 내 몸에 맞는 것을 챙겨 먹는 등 식생활에 신경을 쓰는 것이 적극적인 건강 관리입니다. 새로운 운동을 배우거나 필라테스, 요가 등에 참여하는 것에도 어느 정도 비용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노후의 경제력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셋째, 자식 걱정은 이제 내려놓아야 합니다. 물론 자식 걱정을 하는 것은 부모된 도리로서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걱정하지 말아야지 다짐해도 자연스레 하게 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니까요. 하지만 60대가 되면 이제는 자녀분들의 삶에 대한 걱정보다 내 남은 여생을 어떻게 의미 있고 행복하게 채워나갈지 찾아야 할 때입니다. 요즘 자녀들은 부모님이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활기차게 살아가는 것을 진심으로 원한다고 합니다. 자녀분들과 적절한 거리를 두면서 아의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때 오히려 자식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가까이 지내는 관계가 좋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서로의 삶을 존중할 때 더욱 애틋함이 커지는 법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자식 뒷바라지에 평생의 노력을 모두 쏟아붓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는 것은 좋겠지만 무리해서 자녀들에게 사업 자금, 결혼 자금 등을 다 해주려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입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바쳐 자녀에게 쏟아부을 때 자녀들이 부모님께 더 잘할 수도 있지만 그저 사랑이니 당연히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해온 것들 때문에 비참한 노후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퍼주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자녀에게 어쩔 수 없이 기대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람이기에 너무나 당연한 감정입니다. 하지만 자녀에게 지나친 기대감을 갖는다면 나중에 자신만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옛말에 사람은 빨리 배신하는 자와 늦게 배신하는 자가 있을 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도 그 외가 아니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합니다.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주는 것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을 당연하다고 여겼다면 지금 당장 그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더 이상 무리해서 자녀에게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지 마세요. 이를 위해서는 평소부터 나는 가진 돈이 많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신의 재산에 대해 굳이 드러내거나 자랑하지 말고 조용히 지내는 편이 낫습니다. 이왕이면 자녀가 어릴 때부터 이러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말을 해버렸다면 이것은 나의 노후 자금이니 넘볼 생각하지 말라고 솔직하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섣부른 약속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집을 물려주거나 회사를 물려주거나 돈을 물려주겠다는 약속을 미리 하지는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자녀를 위한 진정한 사랑입니다. 무언가 기댈 것이 있을 경우 자녀들의 독립심이 길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열심히 살지 않다가 나중에 부모가 말을 바꾸기라도 한다면 부모를 원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재산을 알려주면 아무리 효자, 효녀라도 돈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 그 돈이 이미 자기 것인 듯 돈이 필요한 일이 있을 때 부모가 지원을 안 해주면 부모에게 서운한 감정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처럼 차라리 모르게 해야 합니다. 행여 자녀가 서운해할까 봐 돈을 지원해주고 이런 악순환에 빠지다 보면 결국 자녀에게 내 노후 자금까지 전부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가 이것저것 해주다 보면 절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되게 됩니다. 또한 어려서부터 받는 것에만 익숙해진 자녀들은 부모에게 계속 받으며 살려고 할 확률이 매우 큽니다. 부모에게 손 벌리는 것이 가장 쉽고 편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자녀에게 쏟았던 맹목적인 사랑이 과연 올바른 것이었는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 또한 사회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며 힘든 것도 배우고 즐거운 것도 배우며 보람도 느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부모님들은 자녀가 힘들어하면 그것을 버티지 못하고 모두 해결해 주려 합니다. 이렇게 자라면 아이가 나중에 사회에서 이기적인 사람으로 자랄 확률이 높고 이타적으로 살 확률은 아주 적게 됩니다. 그러니 자녀를 위한 맹목적인 뒷바라지를 평생 하는 것은 이제 내려놓아야 합니다. 인생의 황혼기에는 나를 위한 삶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 돈을 벌기가 힘들어질 수 있으니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모은 돈들을 자녀에게 주기보다 잘 아껴가며 생활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넷째, 쓸 때는 쓸 줄 알고 돈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앞서 경제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무턱대고 무리하게 저축만 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50대가 넘으면 이제는 적절한 소비와 돈을 다루는 능력이 특히 중요해집니다. 첫째, 노후 생활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60대 이후에는 일정 수입이 줄어들게 되고 퇴직금이나 연금 등으로 생활을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명한 돈 관리를 통해 노후 생활을 위한 자금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은 행복한 노후를 위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노후가 너무 걱정된다고 해서 써야 할 곳에 쓰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와 건강관리를 위한 지출은 너무 아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노화로 인해 몸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길 수 있으며 아프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회하기 전부터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알기에 건강에 대한 관심과 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료비, 건강식품, 건강관리 비용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금액을 사용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너무 덮어놓고 아끼기보다는 건강은 노후 생활의 핵심이므로 현명한 지출이 필요합니다. 여가 활동과 취미 생활을 위해서도 어느 정도의 지출은 좋습니다. 이는 나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좋고 배우자와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60대 이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여가 시간을 즐기기 위해 다양한 활동과 취미를 갖게 됩니다. 국내 여행은 물론 해외여행, 문화 공연 관람, 스포츠 활동 등 다양한 여가 활동에 비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적절한 예산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예상 못했던 비용들, 예를 들어 많은 분들이 자녀나 손주를 지원하기 위한 비용을 필요로 하는데요. 여유가 된다면 어느 정도의 선에서는 지원해 주는 것도 가족 간의 정을 나누는 방법입니다. 결혼, 출산, 교육 등 가족의 중요한 경조사에는 비용이 많이 들기 마련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도 경제력이 필요합니다. 60대 이후에도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적절한 소비와 경제적인 자유가 필요합니다. 특별한 경험을 즐기거나 자신의 가치관에 맞는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돈을 현명하게 다루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60대 이후에는 노후 생활을 위한 자금, 의료비와 건강관리, 여가 활동과 취미생활, 가족 지원, 자신의 행복과 만족 등 다양한 이유로 적절한 소비와 돈의 현명한 사용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돈을 어떻게 쓰고 관리할지 재무 계획을 세우고 소비와 저축을 균형 있게 조절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으로 향하는 올바른 길입니다. 다섯째, 60대 이후에는 새로운 취미를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홀로 있을 때도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취미가 필요합니다. 때때로 할 것이 없으니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가고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타인에게만 너무 의존하는 것은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입니다. 만약 할 것이 생기고 몰입할 만큼 관심이 가는 것이 생긴다면 오히려 내 삶을 즐기기 바빠서 자녀들이나 다른 사람의 연락이 덜 귀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하루하루를 재밌게 채워나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행복이 그리 먼 곳에 있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자녀분들과 이러한 취미 생활을 함께하거나 관심사가 같은 친구들이 있다면 더욱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한 60대 어르신은 매주 인왕산이나 북한산에 등산을 가시는데 자녀분과 함께 산을 오르내리며 못다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새로운 취미를 가지는 것은 건강과 행복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취미를 가지면 우리는 더욱 활기찬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등산 이외에도 노후에는 정원 가꾸기, 육아, 골프, 가곡 부르기 등 다양한 취미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체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해금이나 가야금 배우기, 글쓰기 등 창작적인 취미를 통해 창의력과 감성을 발휘하여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취미를 찾고 몰입하다 보면 사회적 관계와 연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60대 이후에는 많은 분들이 가족과의 관계가 변화하거나 사회적인 연결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취미를 통해 동호회나 소모임 활동에 참여하면 사회적인 관계망을 넓힐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공통된 관심사를 공유하며 사회적인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지요. 취미를 즐기다 보면 자아실현과 성취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가지면 우리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아실현의 기회를 얻으며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국어 학습, 한식 요리 배우기, 공예, 한지 공예 등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작품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통해 성취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60대 이후에는 일과 가족 의무가 줄어들고 여유로운 시간이 많아지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시간을 유익하게 활용하기 위해 새로운 취미를 시도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에 의미 있는 활동과 즐거움을 제공하며 시간을 보내는 데 있어서도 큰 보람을 주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취미를 찾고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것은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즐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60대 이후에는 행복한 노후를 위해 지혜롭게 대비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는 취미를 찾는 것은 행복과 활력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실 인생 이막부터는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시면서 이제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인생을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지난 날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일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이것이 행복한 노후와 그렇지 못한 노후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지혜로운 방법들을 인생에 적용하시어 풍요롭고 행복한 노년의 삶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글을 읽어주신 모든 분들이 항상 건강하고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에 계신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이상으로 인생의 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